아침에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소변 위에 작은 거품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신장 변화를 관찰해온 연구자 김윤호입니다. 이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셨고 그 결과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신장은 정말 특이한 장기입니다. 상당 부분이 손상돼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이나 위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신장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막히고 새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며칠 연속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마치 작은 금이간댐이 어느 순간 무너지듯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미 늦은 건 아니냐고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안에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장이 다시 버티기 시작하도록 돕는 생활 속 실천법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앞으로 여러분의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 소변 거품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혹시 한 번도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 얼굴이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지인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소변에 거품이 보이긴 했지만 아프지도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그냥 넘기셨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는 게 버거워지고 아침마다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당뇨나 혈압 문제인가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쪽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여과율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그동안 아침마다 보던 거품이 신호였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생활을 바꾼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던 습관을 나눠서 마시고 국물 위주 식사를 줄이고 아침마다 거품이 얼마나 남는지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본인이 먼저 느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하루가 덜 무겁게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요. 거품도 확실히 빨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오래 방치했을까 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열쇠입니다. 거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지속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소변을 본 후 거품이 1분에서 2분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빠르면 30초 안에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심지어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국내 신장학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이 새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거품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본래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다시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필터 구멍이 느슨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거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계면활성제처럼 작용해서 거품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일반적인 물 거품은 금방 터지지만 단백질이 섞인 거품은 끈기 있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비눗물 거품처럼요. 그래서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68세 김영수님은 거품이 점점 늘어났지만 무시하다가 나중에 붓기와 피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 여과율이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 후 2분 뒤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만 있었어도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색이 맑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거품은 색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투명해도 거품이 오래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거품 몇 분 정도 남아있나요?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체크해 보세요. 신장이 물을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하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이건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신장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외 노인 건강 연구에서 아침 붓기는 신장 여과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워있으면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리는데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수분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사이 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늦어집니다. 특히 눈밑이 붓거나 손가락 반지가 꽉 끼는 느낌,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현상 등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72세 이정숙님은 처음엔 잠버릇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발목을 눌렀을 때 눌림 자국이 10초 넘게 남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보통 건강한 상태라면 눌림 자국이 3초에서 5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10초 넘게 남는다는 건 조직의 수분이 과하게 차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을 엄지로 한번 눌러보세요.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고 자국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10초 이상 자국이 남는다면 이건 단순 붓기가 아니라 신장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살이 쪄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붓기는 체중 증가와는 다릅니다. 체중이 늘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지만 붓기는 수분이 조직에 고인 상태라서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눌렀을 때 자국 바로 사라지나요? 독소가 몸에 쌓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피로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는 잠을 자도 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제대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내 고령자 피로 연구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그룹의 만성 피로 비율이 정상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이 느려지면 독소가 혈액 속에 남아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바로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독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이 쌓이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신장에서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70세 박성호님은 충분히 자도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눕고 싶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죠. 하루에 8시간씩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낮잠을 줄이고 밤 수면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리듬이 돌아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장 기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몇 주 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날이 잦으신가요? 소변 횟수와 리듬이 변하는 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게 일반적인데 2번, 3번 이상 깬다면 이건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노년 비뇨 연구에서 밤 소변 증가는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소변을 농축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배출하는데 밤에는 이 농축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깨게 만드는 겁니다.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 묽은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고 그래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낮에도 소변색이 계속 맑고 투명하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수분 상태에 따라 소변 농도를 조절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항상 묽은 소변만 나옵니다. 아침 첫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어야 정상인데 물처럼 맑다면 농축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75세 최정훈님은 밤에 3번 이상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장 리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저녁 수분 섭취를 오후로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밤 소변 횟수가 줄었습니다. 단순 노화로만 보지 마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만약 3번 이상이라면 신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은 신장을 직접 때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계속 압력을 받아서 서서히 손상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수백만 개 있는데 이 혈관들이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미세혈관들이 터지거나 굳어지면서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혈압의 변동폭입니다. 아침에 140이었다가 저녁에 갑자기 170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신장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빨리 망가집니다. 혈관은 일정한 압력에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압력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관련 연구에서 혈압 변동이 클수록 신장 손상 속도가 빨랐습니다. 혈압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혈압 차이가 20 이상 벌어진다면 이건 신장에 큰 부담입니다. 69세 오명숙님은 혈압 수치보다 들쭉날쭉함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잴 때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확 올라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 종류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짠 국물부터 조절해 보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만 들여도 혈압 변동이 확 줄어듭니다. 혈압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이제 신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에 큰 컵으로 몰아서 마시는데 이게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한꺼번에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그 과정에서 필터 구멍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500ml를 단숨에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신장에 급격한 충격을 줍니다. 밤사이 쉬던 신장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반복되면 신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물은 나눠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반 컵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신장에는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루 필요한 물량은 동일하게 마시되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리터를 마신다면 한 번에 500ml씩 3번 마시는 게 아니라 200ml씩 78번 나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지금 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국물은 생각보다 신장에 큰 압력을 줍니다. 국물 속에는 염분과 수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마시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염분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이면 소금 5g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루에 두세 끼 드시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 숟가락만 맛보는 정도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국물을 남기는 게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남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국물 남기기 가능하신가요?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소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만큼 더 일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거나 보충제로 단백질을 따로 챙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고기는 하루에 반 손바닥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크기로 치면 두께 1cm 정도의 고기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보충제는 특히 조심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 부담이 더 큽니다. 하루 고기 양 어느 정도인가요? 걷기는 신장의 가장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걸으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걷기는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기능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식후 30분 걷기가 좋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걸으면 혈당 조절이 되면서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게 최선입니다. 하루 30분, 숨 차지 않을 정도로만 걸어보세요. 대화할 수 있는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걷는 시간 매일 확보되나요? 밤에 신장이 회복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사이 정리하고 다시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수면이 불규칙하면 신장도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신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밤샘이나 늦은 취침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밤 10시 이전에 눕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늦은 TV 시청은 피하시고 침실 조명도 어둡게 만드세요. 잠드는 시간 몇 시인가요? 아침 소변 확인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2분 뒤 거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만 확인해도 신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아침 첫 소변이 가장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이 아침 소변에 집중되니까요. 이 소변의 거품 상태를 보면 신장이 단백질을 얼마나 세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품이 오래 남는 날이 며칠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 확인 매일 하고 계신가요? 염분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신장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국물, 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에 염분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 부분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10g이 넘습니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김치 한 쪽, 국물 한 그릇, 찌개 한 숟가락에 이미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짠맛 조금씩 줄이고 계신가요?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단백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밤사이 신장이 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 줄여보실 수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긴장시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불안정해집니다. 깊게 숨쉬기,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신장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신장 주변 혈류가 좋아집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만 가져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거품은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이 먼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작은 현상으로 넘기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 붓기와 피로가 쌓이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엔 아침에만 붓다가 나중엔 하루 종일 붓습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오후에만 힘들다가 나중엔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버티는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거품이 오래 남고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이고 밤에 자주 깨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거품이 빨리 사라지고 아침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하고 밤에 푹 자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건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2분 안에 사라지는지 5분 넘게 남아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신장 상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물을 나눠 마시기, 국물 줄이기, 단백질 조절하기, 걷기, 수면 지키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먹는 순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은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까지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신장을 살리는 식단 구성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실천법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